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야 각 당이 당 체제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준엄한 민심의 경고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권 쟁탈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야 체제 정비 움직임 어떻게 돌아가는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야 각 당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4.7 재보선 이후 그러니까 체제 정비,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선출 작업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4.7 재보선을 보면은 뭐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본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민심의 그 준엄함에 그것이 민심의 준엄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런 민심을 수용해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뭐 연불에는 관심 없고 뭐 재법에만 그렇죠. 뭐 관심을 갖는다는 뭐 말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보니까 처음에는 초재선 뭐 이런 쪽에서 뭐 쇄신하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 같더니 한 3, 4일 만에 완전히 진압돼 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반성문을 쓰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장경태원 조선 오적이라더니 반성.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뭐 생각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 위에 맨 위에 꼭대기에는 청와대 문모 씨가 있죠. 대패를 4.7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대패를 했으면은 완전히 민심이 유리된 거다. 내가 국정을 잘못 펼친 거다. 4년간.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어요. 두 줄짜리 냈잖아요. 대변인 통해서 두 줄인가 뭐 세 줄인가 했죠. 두 줄. 네. 백자 안팎.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것도 대독. 자기 말로는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이 물러나지 않고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문빠들이나 문만 보고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똑같이 사는 거죠. 아니 수보회의라든가 국무회의 때 사실 재보선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싹 씻고 앉아있어. 고해성사라는 건 왜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잘못했는지 죄를 복귀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걸 고백을 하고 네 번째는 앞으로 그 보속, 실천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겠다. 이 네 가지 단계가 고해성사인데 1단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끝은 뭐죠? 절벽이 여기 있는데 계속 달리는 거예요. 낭떠러져 다 속된 말로 뒤지는 거죠. 뭐 뒤지는 거예요. 예. 석고 대제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왜 저렇게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냥 그 문씨 마이웨이 고 아닙니까? 문씨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노무현 정권 때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갖고 지지자들한테 좀 등을 돌렸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는 노무현이가 잘한 거죠.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근데 지지자들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 갖고 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어요. 그걸 본 거죠. 아, 반성하면은 나는 더 몰린다. 에이, 그냥 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당시 지지자들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 그렇죠.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의무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지지자들을 끌고 가야 내가 대의무에 안전하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 뭐 문자 포탄 뭐 하고 뭐 지령받은 듯이 문바들이 하루에 7,000개 문자 포탄을 한 사람 개인당 보낸다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불이 난대요. 불이 나. 이런 저질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홍영표라고 대권 주자. 대권 주자 아니라 당 대표 주자. 당권 주자. 문자 포탄은 민심이다.
아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문재인은 양념이라고 했고 네. 이낙연 네. 그 사람 지금 집에서 무슨 네. 성찰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성찰하고 있나? 그 사람은 활력소라고 했잖아요. 에너지원이다. 이낙연은 정말 저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봐요. 자기가 4.7 보궐선거를 사실상 자기 책임으로 지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단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단식. 지휘만 한 게 아니고 우선 당헌 개정도 자기가 했고 네. 다 했잖아요. 어쨌든 후보자들도 자기 책임하에 한 거 아닙니까? 뭐 위에서 네. 오더가 있었지만. 그리고 총선 선거 전 자체도 본인이 네. 상임선대위원장 맡아서 지휘를 했으면 그리고 참패를 했어요. 네. 정치인이 뭡니까? 정치라는 게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찰을 한다고 싹 숨어버렸어요. 말로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인데 그거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그거 뭐 간접적으로 접촉한 거라 그건 뭐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 자가격리 하더라도 화상으로라도 반성문도 쓰고 해단식 그동안에 보궐선거에 노력해 주신 분들 수고했다. 그럼요. 내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덕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했다.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싹 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방 순회한대요. 지방순회를 예, 해요? 예. 왜? 그러니까 할 일은 없고 계속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또 당에 가자니 또 머스 가고 그 지방 도는 거죠. 저 옛날에 황교안 했던 그 길로 가는 거죠. 네. 아니 이제 나와서 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국민한테 사죄도 하고 아무리 봐도 대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하고 백기를 깔끔하게 두는 그렇죠. 깔끔한. 게 해야 할 처신 아닌가요? 백기 생각은 전혀 없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대권 도전을 뭐 지방 한 바퀴 돌고 선언 또 본격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예. 진짜 어쨌든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당헌 당규를 고쳐서 성추행 해놓고 그 공천한다는 것부터 발상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모든 현실적인 전략으로서나 거의 빵점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초재선들이 뭐 쇄신을 한다, 네. 뭐 반성한다, 어쩌고 저쩌고 조국에 대해서 잘못했다 했다가 지금 다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조홍천 의원 이 사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금태섭이 쫓겨나본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자폭탄 그거 쫄지 마라. 네.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당내 당이 민주주의가 되느냐 해갖고 도종환한테도 대책을 좀 그렇죠. 마련하라고 했는데 도종환 입싹 닫고 있다는데 그 신연영 의원이라고 아마 의사 예, 의사 출신. 오세훈 그 상생 방역 대책 좀 칭찬했다가 아주 그냥 죽사발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나대냐고. 저 당이 정신이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영표 이 사람은 조홍천 국회의원이 저 문바들 좀 지적했잖아요. 당심하고 민심하고 다른 건 문제 있다 이랬는데 홍영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홍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은 제가 보기니까 진짜 있어서 무슨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또 같이 나왔던 송영길 있잖아요. 예. 축의금으로 집 사도록 한다는 거 했잖아요.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받나요? 자기가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저기요 인천시장도 오고 국회의원 계속 오니까. 아니 축의금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집을 사요? 물론 뭐 집을 싸게 분양을 싸게 해서 축의금으로 뭐 살 수 있게 해주겠다지만 축의금을 얼마 받았으면 그래요? 요새 결혼식 할 때 조용히 하잖아요. 이 코로나19에 누가 떠듭니까? 저도 지난 연말에 아들놈 장가 보냈는데요.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뭘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송영길은 동네방네 얼마나 축의금이 많았으면은 아파트 분양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축의금으로.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당 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축의금 뭐 한 몇천, 기천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근데 예. 이런 사람들은 몇 억씩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이라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죠. 뭐 이렇게 평소에 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 큰 돈 이제 그렇게 그걸 기하로 해서 봉투. 한미천 잡는 것 같아요. 한미천. 예. 그러니까 집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옛날 정치인들 왜 뇌물 수사 받을 때 다 축의금이라고 우겼잖아요. 예. 예. 송영길도 뭐라고 그랬냐면 조국은 다 지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조국이 어디 지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네. 다 친문 핵심들이고 이런 선거 참패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당을 지고 흔든 네. 사람들 아니요. 586 운동권들로 지금 30여 년씩 네. 해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또 다 하겠다는데 또 원내대표는 윤호중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날치기 뭐 밀어붙이기 아주 선수 아닙니까? 제가 뭐 윤가 같지만 제일 창피한 윤가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 윤과도 윤호중. 아주 다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양쪽으로. 윤호중 저기 정신대 저거 팔아먹은 윤미향이 또 캐나다로 도망간 윤지호 그런 창피한 윤가하고 또 자랑스러운 윤가들 있죠. 예, 저 윤석열. 윤석열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 윤희숙 예, 그러네요. 또 요새 윤영걸. 아이고 저는 아니고 또 하나 요새 윤여정 미나리 배우 윤여정. 대단해요. 뭐 이런 예. 사람들은 또 자부심 영어도 잘하대요. 아주 미국에 뭐- 가서 좀 살았는지 아주 영어를 잘하시고. 아니 그 유머가 뭐 아주 그냥 영국 세계를 영국 웃겨버리더구만요. 아카데미상 예. 받으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과상으로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한테 평가받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폭소가 굉장히 터졌다. 재밌는 얘기거든요. 예. 영국인들이 굉장히 점잖은 척해요. 예. 고상한 근데 척하죠. 한때 세계를 제패한 나라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강해요. 인종차별도 강하고 우리나라가 IMF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위기 오잖아요.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조져대는 게 영국이에요. 그럴 정도로 자존심이 강해요. 그렇죠. 예. 그런 나라를 슬쩍 비틀어 가지고 웃으면서 뒤통수 때리는 거. 이게 정치인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예. 정치인들의 유머란 게 바로 이런 거. 그렇죠. 재밌잖아요. 처철이라든가 예. 레이건이라든가 그 유머 보면은 아주 그냥 배꼽을 잡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탁 상대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유머거든요. 그렇죠. 링컨, 뭐 처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가 있잖아요. 예. 우리 정치판에서는 그런 유머가 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런 게 정치인들이 참 너무 아쉽- 험악하게 얘기하고요. 예. 옛날에 그래도 좀 괜찮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사라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저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권 주자까지 했지만 저 자꾸 막말로 해대니까 평가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네. 뭐 지도체제 정비를 한다는데 친문 돌려막기 예. 될 것 같고 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도루묵이라고 했잖아요. 도루묵 됐다. 그러니까 저 당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권리 당원들이 다 몸빠들 열성 지지자들인데 투표만 하면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청와대 문씨 안 변해, 당 안 변해. 그러니까 절벽을 향해서 달리는 레밍쥐 있잖아요. 레밍쥐. 앞에만 보고 무조건 달리는 쥐. 한 사람 앞에 쥐가 절벽에 빠지면 다 같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당이 변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사리판이다. 아사리가 일본 말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개판이다 그 얘기죠. 개판이죠. 지금 네. 제 보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들이 당권 잡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아기 다툼이랄까. 벌써 뭐 떡고물 나눠 먹는 기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10년간 지다가 첫 선거 든 거 아닙니까? 주로 서울에서 한 10년 졌어요. 선거만 하면. 지그들이 이겼나? 예. 근데 이번에 첫 승을 하여튼 상대편 그것도 자책골로 졌는데 졌으면 이게 한 번 이겼으면 그걸 그럴수록 혁신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저 옛날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가 로마를 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그렇죠. 코끼리 끌고 가서 로마 뒤통수를 빡 쳐서 처음에는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져서 나중에 카르타고 망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꼴 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이긴 거를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다시 체제 정비하고 그리고 영남 중진들 이런 사람들 아무래도 좀 뒤로 좀 빠지는 게 안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좀 한 자리 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중도층인 청년층들을 겨냥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어떤 기대도 바로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선이 중요하지. 그렇죠. 본고사에서 떨어지면 우리 때는 그 예비고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한번 시험 잘 보면 뭐합니까? 그렇죠. 본고사가 안 네, 되는데. 본고사 좋은 데 가서 딱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네. 시험 잘 보고 이름만 써도 소용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그맣지는 않지만 이 전투에서 하나 이겼어요. 큰 전쟁에서 지금 이겨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멀리 남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11개월 남았어요. 예. 바로 코앞에 닥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이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 대안 세력 그래도 정권 교체를 가능한 그런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부응해서 좀 뭔가 쇄신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당내에서도 저렇게 아사리판이라는 말이 나오게 뭐 이런 고성을 지르고 막 그래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요? 조영정 의원이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저 그 국민의힘 홍문표 예. 이분도 충청도 아닙니까? 무슨 또 담아본다고 고성을 지르고 이분은 지난번 재보선대 때 얼굴 한 번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봤죠. 예, 담합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권 나오는 대신에 뭐 정진석 의원을 뭐 국회 부의장 시켜주기로 했다. 정진석은 원래 부의장 하게 돼야 네. 이것도 지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본인들은 번쩍 들고 부인하는데 그렇게 자꾸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운하게 생각한 게 그거잖아요. 김문수, 김무성, 홍준표,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을 그냥 흔들어 냈다잖아요. 그래서 안철수한테 후보 좀 줘라. 당 후보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세훈이가 계속 그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나 못 버티겠다. 예. 자꾸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이거 물러나야 되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 어떡하냐. 버텨라. 예. 전화도 아예 받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저 중진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제가 보면 IQ가 두 자릿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도로 한나라당인가요?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과거로 복귀해 버렸어요. 그렇죠. 또 조금 느슨해지니까 조금 우리한테 지지가 모이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뜯어먹기 위해서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권 잡으면 뭐겠냐 이거예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모 TV에 나와서 저렇게 당권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분이 권한대행을 몇 달 하고 사실은 이제 곧 대권 후보가 선출이 되잖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심으로 갈 것은 뻔하니까 당권 잡아봤자 한 너댓 달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원내대표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또 전당대회 한다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당이 분열이 되고 국민들한테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이는데 꼭 그래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것도 들더라고요.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권 후보가 되면 다 그쪽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당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주자라고 할 사람들이 좀 미미하잖아요. 뭐 원희룡, 유승민 있지만 아직 지지율이 아주 여론조사 난 거 아주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사람하고 손을 맞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꾸 내분 일어나고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쳐다보기라도 하겠어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의원하고 지금 자꾸 손 맞잡는 게 윤석열을 제3지대에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뭐를 좀 만들어 보겠다. 판을 키우겠다는 건데 자칫하면은 국민의힘 자체가 공중분해될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런 정도로 던졌으면은 민주당 내의 비문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 그 세력들 이쪽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세력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마크롱
프랑스 그 대통령이 무슨 당이 있어서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냥 혼자 나가서 당 만들고 출마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국민힘 내 일부 초선들은 다시 모셔와야 한다. 네. 그런 얘기도 한 모양이에요. 자기들 그 네. 초선들이 56명이나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절대 안 간다. 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렇게 싸움을 한 게 한 2달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이래네. 16일 날. 네. 금태섭 전 의원하고 좀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신당 얘기는 안 하겠다지만 신당 얘기 안 하려면 몰라 만나겠어요. 둘 다 벌써 신당 얘기를 한 번씩 했어요. 예. 예. 저 제3지대의 중도 신당이 아니라 기존 정당을 대체할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둘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제가 보니까 간접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안철수와의 통합도 안철수도 간보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 그렇죠. 사람은 간철수 아닙니까? 들어간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네.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재보선 기간에 자기가 네. 오세훈한테 좀 밀리니까 너 그 통합하겠다. 네. 국민의힘하고. 그렇죠. 그래 놓고는 지금도 뭐 이렇게 당원의 뜻을 모아야 하느니 어찌니 하는데 아니, 국민의당이 99.9%가 안철수 당인지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한 얘기가. 그렇죠. 당 그런데다가 네. 국민의힘도 또 저렇게 뭐 선 통합이냐 후 전대냐 이것 가지고 또 왔다 갔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좀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통합도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예, 나와요. 뭐 안철수네랑 통합연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3명인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안철수가 보기에는 와서 또 네. 대권에 참여를 하면은 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뭔가 활력이 되고 또 그런 야권 모든 대권 후보들이 다 한 울타리에 들어와서 경선을 해야 그리고 단일 후보를 뽑아야 본선에서 이기죠. 그렇죠. 그 통합으로 가기보다 저는 더 급한 건 자각 노력 아니냐. 스스로 이제 좀 대권을 받을 정도의 당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적인 그 과제 아젠다를 제시하는 거 이게 더 급한 거 아니냐. 당 통합만 갖고 된다면은 과거에 미래 통합당인가요? 황교안 때? 거기가 압승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통합와도 다 통합했는데 정신이 바뀌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고 겉만 통합한다고 해서는 오히려 싸움만 더하고 국민들이 분열이 더 심해질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홍준표 이런 쪽하고도 하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자각 노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도 퇴임식에서 밖을 쳐다만 보지 말고 네. 스스로 자강에 그렇죠. 자각 노력을 기울여야 네. 그런 뭐 고언이랄까 네.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자각 노력은 기울이기는커녕 국민들이 준 그 표를 갉아먹는 네. 민심을 갉아먹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잘해야 할 텐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여야 모두 지난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네. 국민의 표심과는 좀 거리가 먼 그렇죠. 그런 지도체제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역시 정치판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부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 생각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세계 각국은 특히 미국 이런 나라는 코어테크라고 해서 미래 기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라든지 이 미래 산업에 국력을 모아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물 안에서 미래 안 보고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이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한국의 미래는 좀 어둡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 정치권이 정말 이번에 4.7 재보선에서 회초리를 맞았는데 다음 본선에서는 몽둥이를 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뭐 몽둥이도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쇠몽둥이에다가 그것도 철심도 막아가지고 예? 그거 갖고 불에 패야 되지 그냥 조그마한 나무 몽둥이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